구독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원간섭기의 개혁 시도. 우리가 흔히 공민왕만 엄청나게 반원 개혁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충선왕, 충수강, 충혜왕, 충무왕 때도 개혁은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개혁을 시도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은 고려를 위해서, 고려란 나라를 위해서 개혁을 하기보다는 그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왕 본인을 위해서 개혁을 했다는 게 좀 살짝 아쉽다는 부분이죠. 공민왕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배울 거지만 전민병정동함을 만들어서 뭔가 백성들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으로 큰 평가를 얻는데, 이 충선왕, 충수강, 충의왕, 충무강 때 개혁은 아무래도 권문세족의 반발로 제대로 개혁이 이루어지지도 못했고, 그 내용 자체가 좀 왕권을 위한, 본인들의 왕권 강화를 위한 것에 좀 치중했다는 거.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개혁을 했는지는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충선왕 같은 경우에는 왕위에 오르고 나서 왕권 강화 시도를 합니다. 왕권 강화 시도로 정방을 폐지를 해요. 자, 정방이라는 것은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권문세족들이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어서 이 정방에서 권문세족들이 너 이 관직 가져 막 이런 식으로 권문세족한테 줄을 잘 서는 애들한테 너 무슨 관직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곳이기 때문에 권문세족의 힘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정방을 폐지시키는 겁니다. 정방 폐지. 그리고 충선왕의 이 기간은 좀 외워주면 좋아요. 사림원을 만들어요. 자, 사림원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개혁을 추진을 했다라는 거죠. 사림원을 설치해서 과거 급제자들을 등용을 하고, 이때부터 신진사대부들을 이렇게 좀 신진사대분들을 관리했다라는 거죠. 양성시켰다라는 거. 충선왕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으로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왕이에요. 그래서 충선왕이 아까도 얘기했는데 망건당을 설치해가지고 그런 학문의 교류도 되게 힘썼고, 그리고 충선왕이 이때 원나라에 어느 정도 입김이 셌기 때문에 원나라가 과거 시험을 보기 시작한 게 충선왕 때부터예요. 충선왕이 건의를 해요. 과거를 통해서 인재를 등용시키고 학문적으로 좀 증진을 시켜야 나라가 강해진다 막 이래서 이때 원나라가 처음으로 과거 제도를 실시하게 됐고, 이제 망건당을 통해서도 이제 막 학문의 교류가 활발해졌고, 근데 충선왕은 조비무고 사건으로 심양왕이 되게 돼요. 심양왕이 돼서 이때부터 이제 좀 이런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심양왕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충선왕이 고려의 왕이면서도 또 심양왕의 책봉이 되게 돼요. 조비묵고 사건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충선왕이 원나라 공주 개국대장 공주랑 결혼을 했는데 원래 와이프 조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개국대장 공주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 조비하고만 계속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국대장 공주가 폭풍 질투 하면서 조비가 나를 암살하려고 한다, 조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런 무고한 편지를 원나라한테, 아버지한테 일러 바쳐요. 그래서 충선왕 너 입조해, 이리 들어와. 그래가지고 심양왕으로 봉하게 되는 그게 조비무고 사건입니다. 조비는 당연히 죽음을 당했죠. 조비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몰살했어요. 자, 어쨌든 그리고 나서 심양왕이 즉위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즉위하게 됩니다. 다시 충렬왕이 죽었기 때문에 충선왕이 다시 또 고려왕이 돼요. 그래서 충렬왕 사후에 다시 고려왕 즉위하고 나서, 어머나 칸이 없네. 충선왕은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는데 잠시 이거 지울게요. 써야 되니까. 다시 와서는 복위교서. 자기가 복귀했다 해가지고 복위교서를 발표해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합니다. 뭐 권문세족의 세력을 좀 낮추기 위해서 반대파도 제거하고, 그리고 신진사대부들을 등용하고 신진사대부들의 인재를 등용을 하고, 근친혼을 금지했어요. 이 근친혼이 고려 때는 되게 성행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행이 있었냐면 이자겸해난 할 때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딸 셋을 모두 다 막 결혼시킨다던가, 그러니까
처제랑 또 결혼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이모랑 우리 아빠랑 결혼을 한다던가, 이런 근친이 되게 심했어요. 아무래도 그런 왕실의 그런 재력을 딴 사람한테 나눠주지 않겠다는 뭐 그런 의미도 있고, 왕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근친이 성해졌는데, 너무 근친이 성해지다 보니까 막 성적으로 너무 막 퇴폐적인 거야. 삼촌이랑 결혼을 하고 막 이모랑 결혼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 어렵다고 포기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암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해를 하세요. 그냥 뭐랄까, 보기교사를 발표했고 근친혼은 금지했구나. 그냥 듣기만 하시고, 제가 중요한 건 다시 한번 흐름을 파악해 드릴게요. 이렇게 공부하면 한도 끝도 없고 너무 양이 많아지죠. 근데 뭐 또 제가 너무 간단하게 하니까 막 너무 또 초딩 수준이다, 안 어렵다 하시니까 제가 좀 많이 다뤄봤어요. 자, 어쨌든 그냥 일단 들으시고 흐름만 먼저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무원 한국사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반대팔을 제거하고 인재를 등용하고 근친혼을 금지하기도 했고, 이런 것들 보기교사 내용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게 충선왕은요, 최초로 전매제를 실시합니다. 소금 전매제를 실시를 해요. 그래서 의염창을 만들어. 그래서 소금 전매제라는 건 뭐냐면, 이때 충선왕이 개혁을 하려고 해도 너무 국가의 재정이 바닥인 거야.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권문세족들이 대농장을 가지고 있고, 권문세족들이 다 막 자기의 사치 향락으로 돈을 쓰고, 국가에는 너무 돈이 없어. 그래서 이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의 소금을 전매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소금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이라고 되게 비쌌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소금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을 국가가 전매제를 실시해가지고 소금 가격을 좀 안정적으로 낮췄고, 그러면서 국가 재정도 엄청나게 확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 자기의 아무래도 왕권 강화에 너무 치중했고, 결국에는 너무 충선왕은 이 모든 개혁을 어디서 했냐면 고려에서 한 것이 아니라 원나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 교지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 원에서 머물면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게 됐다라는 거. 간단히 쓸게요. 쓸 칸이 없으니까. 실패한 원인을 다시 정리하면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원나라에서 원격 조정을 한 거죠. 원나라에서 교지를 통해서 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뭐 고려를 위한 거기보다는 본인들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게 됐다라는 거. 그 밑에 칸은 산이 모자라서 제가 지웠는데 간단히 필기를 할게요. 그러면 그 밑에부터는. 자, 충수강 때는 충수강 때 했던 기관만 우리가 아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충수강, 충해왕, 근데 이 부분은 학교에서도 좀 별로 이렇게 강의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이거 고등학교 때 안 배웠는데 이거 왜 하지?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냥 일단 저는 설명은 하고 넘어갈게요. 안 하고 넘어가면 아쉬우니까. 자, 충수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 옛날에 배울 때 웬 찰리? 웬 영어? 이렇게 했는데 한문입니다. 찰리 변이도감을 설치해요. 개혁기구입니다. 찰리 변이도감. 찰리 변이도감을 설치해서 이것을 통해서 개혁을 실시를 하는데, 여기서 했던 개혁의 내용은 전민 변정 사업. 이때 고려의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을 거둘 땅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권문세족들이 대농장을 경영하면서 백성들이 다 그쪽에서 그냥 노비처럼 일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땅이 없으니까 국가에 낼 세금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억울하게 뺏긴 땅들을 백성들한테 나눠주는 거지. 이것은 즉 결국 그 왕들이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대로 예를 들면 우리가 모두 직업이 없고 누군가의 노비로 살고 있어. 그럼 세금을 안 내도 되겠죠. 그냥 노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백수처럼 노비 일을 해. 그럼 국가에서 세금이 안 걷어지니까 우리들한테 직장을 하나씩 나눠주는 거야. 너 여기서 일해. 직장 줄게. 하지만 그건 좋지만 그 대신 세금 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찰리 변이도감은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충효왕은 사실 사치 향락 막 그런 남봉꾼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초반에만 충효왕이 만든 건 있긴 있어요. 편민조례 추변도감. 말도 엄청 어려워요. 편민조례 추변도감.
이것도 만들고 뭐 본인 기흥고도 만들고 그러는데 편민조례 추변도감만 적을게요. 이것을 통해서 뭐 왕권 강화도 꾀했고 상업을 증진시켜서 민생 안정도 꾀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충혜왕은 평생을 너무 여자를 밝히고 남봉꾼으로 지냈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할 수 없었겠죠. 기철의 반발로 실패. 이거 다 모두 다 검문세족의 반발로 실패했어요. 자, 충무강은 너무 어렸을 때 8세에 즉위를 했습니다. 사실 충무강이 개혁을 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주변 신하들이 개혁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충무강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재현이 거의 건의를 많이 했어요. 이재현이 뒤에서 이제 개혁을 실시를 했는데 이재현의 건의를 수용해서 정치도감을 만들었다는 거. 정치도감을 설치해서 그런 검문세족들이 돈을 꿔주고 엄청나게 고리대를 붙이는 고리대를 규제시키고 응방과 정방을 없애요. 자, 아까 응방 같은 경우에는 매를 사육하는데 국가에서 돈을 엄청나게 썼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응방과 정방은 검문세족의 검문세족이 엄청나게 집결되어 있는 그런 그런 그 기관이기 때문에 응방과 정방을 협파함으로써 검문세족의 그런 기반을 좀 약화시키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기철의 친척들, 그런 기왕후 친척들에 의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두 검문세족의 반발로 실패를 했는데 이 부분은요, 너무 어려워요. 막, 어디까지 외워야 돼요? 애들이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 수업할 때. 충선왕은, 정방을 폐지했다는 부분과 사림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림원.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면 소금 전무해제 정도까지. 요 정도. 이런 식으로 했구나. 하지만 너무 멀리서 개혁을 했기 때문에, 원나라에서 했기 때문에 실패했구나. 너무 멀리 있었네. 그리고 고려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려에 자주 오지 않고 계속 원나라에 있다는 것은 왕이 고려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그렇게도 생각을 했고 개혁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거죠. 충수강 때는 찰리 변이도감. 그냥 기간 정도만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찰리 변이도감, 충혜왕은 편민조례 추변도감. 편민조례 추변도감. 충무강 같은 경우에는 정치도감. 이렇게 기관, 응방, 정방, 협파 정도? 근데 뭐 충무강은 8세에 즉위해가지고 12살에 죽어요. 그래서 뭐 제대로 성공할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충자 들어간 왕들은 되게 임기가 짧았고 금방 죽었고 뭐 이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 너무 자세한 건 이거는 공무원 시험 수준이고요. 공무원 시험 수준이니까 그냥 여러분 수능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경우에는 그냥 기관만 충무강, 정치도감 기간 정도만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국민학의 개혁 정치도 할 건데 잠시 녹화 끊고 갈게요.